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학과 주치의 한소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남성분들에게는 가장 아프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가슴속 깊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중년의 남성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을 먼저 마주하곤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이야기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뜨거운 밤, 그 소중한 순간에 갑자기 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시작은 좋았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분위기도 완벽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혹은 꽉 잠그지 못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어나가듯 예고도 없이 그곳에 힘이 풀려버리는 순간, 그때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당황스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포이자 남성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오늘 밤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되어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한 국내 3개 대학병원의 1200명 이상의 남성 데이터를 보면 50대 남성의 10명 중 무려 6명이 시작은 괜찮았지만 끝까지 강직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몸의 고장 신호로만 받아들이고 체념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혹시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가끔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영상을 넘기려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문제를 확연히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혈관의 반응 속도와 혈류량이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뒤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저 피로라는 이름으로 무시해 왔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 드릴 해결책은 비싼 약도 아니고 구하기 힘든 해외의 희귀한 영양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 찬장 속에 늘 있는 소금과 냉장고에 있는 레몬,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에이, 고작 그거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소금물에 이것 하나만 더 했을 뿐인데 성관계 중 유지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임상 데이터와 비뇨의학 관련 국제 학술 기관의 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좋더라 하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치와 데이터로 교차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해결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그저 겉핥기에 불과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야. 남성 호르몬이 다 말라버린 탓이겠지.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몸이 늙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60대, 70대인데도 어떤 분은 20대 못지않은 왕성한 활력을 자랑하고 어떤 분은 40대부터 이미 고개를 숙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흐름과 전달력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수도꼭지와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합시다. 젊었을 때는 수도관이 아주 깨끗하고 말랑말랑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 내부에 찌꺼기가 끼고 관 자체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이 약해집니다.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졸졸 나오다가도 금세 뚝 끊겨버리죠. 남성의 그것도 똑같습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에 혈액이 가득 차오르는 수압 현상입니다. 엔진 심장 이 고장 난 게 아니라 그 압력이 전달되는 길이 막히고 느려지고 좁아진 상태인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의 물, 즉 체수분의 흐름은 빠르고 강하게가 아니라 느리고 묵직하게 바뀝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힘이 아니라 순간적인 전달력입니다. 서기는 하는데 유지가 안 되는 이유, 관계 도중 자꾸만 시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전달 타이밍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서는 지금이야, 계속 유지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혈액은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했다가도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장어를 먹고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혈류의 방향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런의 겹의 장벽갓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마치 양파 껍질처럼 4개의 층으로 쌓여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4겹을 하나씩 벗겨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첫 번째 겹은 바로 수분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 많이 마시는데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시는 그 물이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일까요? 현대인들은 커피, 녹차, 탄산음료를 물이라고 착각하며 마십니다. 이런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쥐어짜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시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만성 탈수 상태인 것이죠.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머금고 탱탱하게 유지되어야 혈액 순환도 원활한데 세포가 말린 자두처럼 쪼그라들어 있으니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마치 씻어내지 못한 물처럼 흘러가다 멈추는 현상,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겹은 흐름의 속도입니다. 젊은 시절의 혈액은 맑은 시냇물처럼 찰랑거리며 빠르게 돕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혈액은 기름진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마치 진흙탕 물처럼 걸쭉해집니다. 흐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이죠. 성관계는 고도의 혈류 순환이 필요한 격렬한 운동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쏠려야 하는데 길이 막히고 피가 무거우니 제때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힘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쫙 뻗어나가는 순간 전달력인데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은 이 타이밍이 무너져 있습니다. 세 번째 겹은 신호의 약화입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뇌에서 흥분을 느끼면 척수를 타고 신경신호가 내려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을 열어라, 피를 채워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선신경의 피복이 벗겨지듯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서 흐려집니다. 뇌는 흥분했는데 몸은 반응하지 않거나 반대로 몸은 반응했는데 뇌가 시큰둥한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서기는 하는데 꽉 차오르는 느낌이 없고 조금만 자극이 멈추면 금세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신호가 끝까지 강력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세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겹. 어쩌면 가장 두껍고 단단한 벽은 바로 반복된 실패의 기억입니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한두 번 관계 도중 시들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남성의 뇌에는 트라우마가 새겨집니다. 다음번 관계를 가질 때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어 혈관을 수축시켜 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잘하려고 애를 쓸수록 혈관은 더 꽉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다시 혈류를 막고 실패를 부르고 그 실패는 더 큰 불안을 낳는 악순환. 이것이 네 번째 장벽입니다. 이 네 가지 겹이 동시에 겹쳐 있으니 단순히 정력에 좋다는 음식 하나 먹는다고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단단하게 뭉친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몸 안의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맹물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된 몸은 맹물을 잡아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금판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저염식을 권장한다고 해서 소금을 독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불꽃과도 같습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물 분자를 꽉 움켜쥐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전해질의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다 내보내 버립니다. 세포 속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링거 주사를 맞을 때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0.9%의 소금물, 식염수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맹물을 주사하지 않고 소금물을 주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체액과 가장 비슷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마시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더해주는 것은 내 몸이 물을 거부하지 않고 쫙 빨아들이게 만드는 흡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흘러가던 물을 붙들고 필요한 방향으로 보내는 힘, 그것이 소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하필 레몬탕을 더해야 할까요? 비타민C 때문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비타민C도 좋지만 성건강과 관련해서 레몬이 하는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스위치 역할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특유의 성분들은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해라 라고 명령하는 신호탄입니다. 멈춰있던 전달 체계를 지금이다 하고 깨워주는 기상 나팔과도 같죠. 다른 과일은 안 됩니다. 사과나 포도는 당분이 너무 많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레몬만이 달지 않고 무겁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금이 물을 잡아주는 저수지라면 레몬은 그 물을 필요한 곳으로 쏘아보내는 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 몸의 혈류 시스템은 비로소 준비 완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와 재료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언제 마셔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 황금 비율과 타이밍을 모르면 효과는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농도로 드시면 속만 쓰리고 혈압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도 좋다는 말만 듣고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퍼넣었다가 고생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약이 되는 농도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적의 레시피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섞는 것이 아닙니다. 컵의 크기, 물의 온도, 소금의 종류, 그리고 레몬을 손질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까지 이 디테일이 여러분의 밤을 결정합니다. 먼저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흐름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의 청화 비슷한 36.5도 혹은 그보다 약간 따뜻한 물이어야 몸이 거부감 없이 쑥 받아들입니다. 자, 컵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용량은 약 300에서 400ml. 일반적인 머그컵 한 잔 가득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는데 아무 소금이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맛소금이나 정제된 하얀 소금은 미네랄이 없고 나트륨만 있어 혈압만 높일 뿐입니다. 반드시 간수가 빠진 천일염, 죽염 혹은 미네랄이 풍부한 용융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양은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램수로 따지면 2g 내외가 되겠네요. 물에 타서 드셔보셨을 때 짜다 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밍밍한데 끝맛이 살짝 짭짤하네?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체액 농도인 2.9%와 가장 유사하여 몸이 부담 없이 빨아들이는 생명의 농도입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 레몬입니다. 시중에 파는 레몬 주스나 농축액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주스입니다. 살아있는 효소를 얻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생레몬을 쓰셔야 합니다. 레몬을 깨끗이 씻어 반으로 자른 뒤 그 절반의 즙을 짜서 넣습니다. 대략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반에서 2스푼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 씨는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껍질은 넣지 않고 오직 즙만 넣습니다. 정리하자면 따뜻한 물 300ml를 플루, 좋은 소금, 쌉 티스푼, 플리스, 생레몬 반 개의 즙.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 천연, 전해질 주스 내 황금 비율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꿀꺽꿀꺽 원샷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물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마치 차를 마시듯 천천히 입안에서 조금씩 굴려가며 5분에 걸쳐 나누어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면 소금과 레몬의 성분이 입안 점막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하여 전신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물, 도대체 언제 마셔야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타이밍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공복기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은 끈적하고 혈관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레몬 소금물 한 잔은 말라붙은 강바닥에 물기를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하루를 시작할 혈류의 흐름을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60대 환자분 중 한 분은 아침에 이걸 마시니 아래쪽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는 것은 기초 체력을 다지는 보약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관계 30분에서 60분 전입니다. 이것은 실전용 팁입니다. 관계 직전에 마시면 화장실이 급해질 수 있으니 최소 30분 전에는 마셔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마시는 레몬 소금물은 엔진의 예열을 돕습니다. 몸속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발기시 혈액이 꽉 차오르도록 돕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처럼 강제로 혈관을 찢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맞는 분이 계시니까요. 첫째, 위장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심한 분들입니다. 레몬의 산성이 빈속에 들어가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아침 식사를 하시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식후 30분이나 점심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도 속이 쓰리다면 레몬 양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물의 양을 더 늘려서 아주 연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고혈압으로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소금의 양을 아주 극소량 한 꼬집 정도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몸의 반응을 보며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장,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하시거나 칼륨 배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레몬의 칼륨과 소금의 나트륨이 부담될 수 있으니 이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65 되신 분이었는데 3년 전부터 아내와의 잠자리를 완전히 피하고 각방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라며 고개를 떨구시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비싼 정력제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관계 도중 힘이 풀리는 실패를 겪고 나니 아예 시도조차 두려워지셨던 거죠. 저는 그분께 약 처방 대신 먼저 이 레몬 소금물을 딱 2주만 아침마다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저 아내분의 손을 잡고 자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은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내가 놀라더군요. 그분이 얻은 것은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내를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남편으로서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 몸에 막힌 흐름을 뚫어주었고 그 흐름이 마음의 벽까지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 배워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고, 예전 같지 않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더 강한 약, 더 비싼 보양식.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해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부엌에, 그리고 당신의 몸 안에 회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는 힘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이 든 당신이 아니라 순서가 틀렸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불안은 막연할수록 커집니다. 이유를 모르니 나이 탓을 하고 나이 탓을 하니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남성의 몸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달이 느려질 뿐이라고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관리로 바뀌고 체념은 다시 희망이 됩니다. 남자의 존엄은 20대에 넘치는 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을 인정하되 스스로를 보살피고 관리할 줄 아는 태도. 여보, 오늘 밤은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할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와 확신. 바로 거기에 진짜 남자의 매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들러 싱싱한 레몬 몇 개와 좋은 소금 한 봉지를 사오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 쇼핑이 아닙니다. 나 다시 시작해볼게. 라는 당신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응원의 신호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침실 위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위에 다시금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은 그 신의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고 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아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신 당신의 거친 손과 굽은 어깨를 존경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라는 긴 인생의 여정에서 아픈 곳 없이 병원 천장이 아닌 맑은 하늘을 보며 웃는 날이 더 많기를. 사랑하는 아내분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 때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고 꼿꼿하게 걸으실 수 있기를. 자녀들의 효도와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오래 눈에 담으며 밤이면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이면 개운하게 눈뜨는 그런 평범하지만 위대한 행복이 당신의 곁에 영원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멋지고 충분히 강하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부디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